시장을 미리 움직일 종목 찾아보죠. 오늘은 윤진 대표, 블랙퀀트 에쿼티 대표. 오늘은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윤진 대표. 윤 대표와 함께 이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네. 이 개별 종목 여쭤보기 전에 이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네. 지금 9개월 만에 기준금리 내렸고 네. 그러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적어도 이제 계속해서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신호가 나왔는데 네. 그러면 보통은 배당주 매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네. 배당주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알아야 네. 될 점이 뭘까요? 사실 이제 국면 자체가 어느 쪽으로 변하느냐, 그다음에 정말 경기 사이클상으로 어떤 기초 체력이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느냐, 혹은 정말 그냥 경기 부양을 위한 인하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네. 지금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기초 체력이 뭐 부재한 상황은 아니고요,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증시 자체도 성장 국면으로 정말 기업들의 매출이 기반으로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지금의 금리 인하는 정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수치만큼만 내려준다 정도의 액션이지 어떤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하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 폭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고요. 다만 어쨌든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채권에 대한 매력도, 특히 그 중에서도 국채나 단순한 안전성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좀 떨어진다라는 면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당주나 하이힐드 채권 같은 부분들이 매력도가 상승하는 부분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 국면에서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이런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시점은 대부분 증시 자체가 정말 무슨 저조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경기 부양을 위한 공격적 금리 인하는 강행을 해도 이렇게 증시 자체가 상승 국면일 때는 막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막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공격적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증시는 초하이 밸류인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현재 시점에서의 가장 큰 판결 국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평가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 계속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금리 인하를 만약에 공격적으로 동반한다라면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금리를 과하게 내렸을 경우에, 즉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는 1%가량 인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아시아권 금리와의 또 크로싱이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일본 금리 대비해서의 금리 차가 극도로 축소하게 되면서 사실상 일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엔화 기준의 캐리 트레이드를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하게 내렸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인하를 해주면 해줄수록 어쨌든 하이밸류를 더 높이게 되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카고 기준금리 연방 선물금리 기준으로 이제 패드워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 10월에는 기준금리 내려갈 거고 12월에도 내려갈 건데 그 이후 2026년 내년 들어와서는 한 2달 정도는 금리 안 내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흐름이라는 게 덜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흐름,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근데 이미 올해 3회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인 금리 인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9월에 이미 인하를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10월이랑 12월까지도 인하 조치를 진행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는 이제 예측률에 대해서 패드워치 기준으로는 2번의 인하를 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10월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이제 추후에 반등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하를 못하게 되고 12월에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보고 앞서서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 파월 의장의 성향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그냥 시장 투자자들의 입장과는 좀 다른 면이 존재하는데, 정말 이제 본인의 연준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타입입니다. 애초에 이제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예민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 정부는 빅컷 단행도 좀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연내에도 추가적으로 총 4회까지도 인하를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액션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연준의 입장을 좀 보게 되면은 오히려 10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연준 의장이나 특히 이제 일부 인사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타입입니다. 그래서 10월 인하 가능성이 생각보다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뭐 60%대 정도에서 인하 가능성을 많이들 보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달라질 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다. 경제 지표 자체를 좀 더 관측하고 가야 되는데, 최근에 공급 단가 인플레이션과 개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상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기억하면서 제가 10월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오늘 준비한 종목 미국 고수익 회사채 투자하는 ETF네요. 일단 이제 배당 ETF랑 그다음에 하이힐드 채권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삼성 코덱스 이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부분입니다. 애초에 이제 다우존스 ETF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성 기업이자 성숙도가 높은 기업들 비중이 좀 높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캐시카우 플로우를 만들어낸다라는 점이 매력이 있는 것은 맞는데 보통 이제 배당주에 대한 투자 사이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보통 회복 국면이라고 하는 국면이 있고 그다음에 성장 국면, 즉 이제 증시 자체가 회복으로 좀 빠르게 올라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증시가 하이밸류로 올라가는 그 국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성장 국면은 확실하게 지났고 성장 후반기 국면으로 들어서게 됐는데 이 성장 후반기 국면부터는 성장기 때까지는 AI나 이런 어떤 4차 산업 같은 정말 이제 그 시대마다의 가장 혁신적인 테크 분야 중심으로 성장세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성장 국면이 지나가고 후반기 국면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가 증시 시장에서 그냥 끝없이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는 증시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새롭게 기존의 테크 기업 같이 밸류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퍼나 PBR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기업들한테 투자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부터는 어쨌든 배당주 중심으로 좀 많이 ETF들 같은 매력 상품들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배당 관련 ETF들이 최근 들어서 수급 자체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시 자체가 테크 인덱스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배당 관련된 기업이었던 뭐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도 그나마 상승세를 그 내부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상대적으로 배당 관련된 ETF들에 대한 수급들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면은 리스크 리턴 구조에서 기업들한테 유리한 게 하나 있고 네. 또 이제 리파이낸싱 재융자 할 때 기업들의 어떤 이자 부담 조금 내려갈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잘하던 기업들의 고수익 회사채 투자하는 게 나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일단 배당 관련된 얘기였다 보니까 예. 사실 이제 배당 관련된 얘기는 채권까지는 넘어가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제 기업의 이익이 높은 기업들일수록 어쨌든 배당 관련된 퍼센티지를 굉장히 좀 높게 가고 있고 그리고 성숙도 자체로 봤을 때 사실 새롭게 매출 자체가 성장하는 기업보다는 매출 대비 이익률이 굉장히 탄탄하게 매년 발생하는 기업들이 사실상 배당에 대한 퍼센티지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배당주의 매력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증시에 대한 리스크를 그런 방식으로 해지하려는 투자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흐름이 나올지도 살펴봐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윤진 블랙퀀트 에쿼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